최순실은 저희가 합성한 것이고요. 그녀의 딸 정유라 씨가 공항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대한민국에 도착을 합니다. 압송됩니다. 저희가 포착한 공항에서의 정유라 씨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정유라 씨가 비교적 편안한 차림으로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이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과연 정유라 씨가 이제 오늘 오후에 한국으로 들어오면 엄마인 최순실 씨와 함께 뇌물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법적인 쟁점과 공방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말 지원받은 것이 과연 뇌물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검찰 측에서 강한 조사를 할 것으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조윤선 장관과 장시호 씨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직구쇼에서 4명의 근황에 대해서 4인 4색 최근 소식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유라인데 김 변호사님, 네. 이제 오후에 정유라가 체포돼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네. 뇌물공범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유라 씨에게 부여된 혐의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대 입학이나 학사 비리와 관련된 업무 방해죄가 우선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바로 뇌물수수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재산 국외 도피죄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 부분에서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뇌물죄가 여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최순실과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가 탈락되게 되면 최순실, 정유라도 뇌물죄 부분은 같이 탈락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그 재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시 이제 새로 입증되고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삼성 같은 경우의 주장을 정리를 해보면 본인들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출자를 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그 코어 스포츠에 대한 혹은 또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그 출자 자체는 정상적인 승마 지원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특검은 뭐냐면 뇌물로 인해서 출자를 하게 된 것이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지원이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 코어 스포츠 있잖아요. 이 코어 스포츠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 그 특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어 스포츠가 페이퍼 컴퍼니냐 아니냐를 두고 지금 노승일 전 코어 스포츠 부장 증인으로 출석하고요. 그런데 또 그와 반대되는 증거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코어 스포츠가 정상적으로 회계가 처리되고 있었고, 그 내부에 그 정상적으로 일했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또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이 코어 스포츠의 그 존재, 그거에 대한 미스테리는 어디로 갈지 지금 향방을 저도 추측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태고요. 아니, 법조인으로서 이 특검의 주장과는 다른 증거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 좀 봐야겠다, 지켜봐야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더 입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약간 특검이 좀 넘겨짚어서 수사를 한 경향도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증거들을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것이 법정에서 가장 큰 이슈인데 일단은 이대 부정 입학 관련해서는 뭐 명백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명백하죠. 처벌받아야죠. 근데 정유라 씨가 이제 귀국을 하면은 문제는 이 코어 스포츠에 대한 이 성질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마 지원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삼성의 주장대로 정말 제대로 된 지원이었냐, 아니면은 정말 뜬금없는 특검의 주장대로 어이없는 그런 지원이었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바로 이 정유라 씨라는 거죠. 이 정유라 씨 딸의 입국 소식에 가장 동의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엄마인 최순실 씨입니다. 최순실 씨가 재판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유연이는 삼성말 한번 잘못 빌려 탔다가 완전히 모모가 됐고 승마 옆에서도 쫓겨났다. 그러면서요. 삼성에서 유연이 지원을 다 해줬다는데 박 전 대통령 지갑에 1,000원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떤 이익도 안 받는데 연관시키는 건 특검의 특수성 같다. 특검을 조롱하는 내용이죠. 특검의 특수성 같다. 언어 유희. 제가 유연이를 데리고 갔다고 하지 않았느냐. 애를 자꾸 죽이지 말고 확인하고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재판장이 최순실 씨 흥분하지 마세요. 라는 말에 딸이 들어온 데서 흥분이 좀 돼 있다. 딸한테도 특검이 책상을 쳐가면서 협박할 거냐? 라고 말을 했는데 정의원님, 최순실 씨가 이렇게 뭐랄까요? 흥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얘기했지만은 노승일 씨가 얘기했죠. 정유라의 성격이 럭비뽕 같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하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의 경제 공동체를 입증할 수 있는 뭐 유력한 증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조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경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정유라의 삼성 지원은 뇌물죄 가능성이 상당히 더 크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증거가 나왔지만, 우리 증언이 나왔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 30개의 자료를 준비해 갔다고 했는데 박 대통령 그거 하나도 관심 없고 왜 승마 지원 안 하는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야단을 맞고 나와서 승마 지원이 됐는데, 원래 승마 지원은 4명의 학생에 대해서 삼성이 이제 승마 유망한 사람들을 이제 지원하게 했는데, 지원받은 사람은 정유라 하나죠. 예. 정유라 하나고, 또 그래서 그 70억 원이 넘는 말이 하나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 다른 승마 지원생들한테도 같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 뇌물죄로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원받은 사람이 이제 정유라 하나고요. 정유라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까지 똑같은 스탠스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번에는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서류 사인해서 서류를 하는데 다른 내용을 다 가리고 자기 이름에 사인만 하라고 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쓰는 돈, 거기서 삼성의 승마 지원 돈만이 아니라 갔던 모든 돈을 가지고 자기 생활비를 거의 썼던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20살이라고 해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지 몰라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처벌받을 수 있다. 하여튼 정상적인 경쟁 공모 과정에서 뭔가 하여튼 혼자 뭔가 합격하거나 혼자 이렇게 좀 돈의 지원을 받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정유라 씨가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자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퇴가 안 들어가요. 그걸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말씀.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에 건 모르고. 정유라 씨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장시호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김병민 의원님. 예. 뭐랄까요. 두 사람의 운명이 참으로 대비되게 지금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증인으로 강제 구인된다. 반면에 장시호는 석방된다. 네, 박 전 대통령 얘기부터 하면요, 그 재판 과정 굉장히 긴 시간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 재판이 아니라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계속 거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 구인이 되는 건데, 이영선 전 행정관이 이제 비선 진료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부분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정당한 행위였는지 비선 진료가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재판에 대한 증인으로 이제 오늘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증인으로 서기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치 않을 텐데, 네. 그러니까 재판이 이제 강제 구인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은 그렇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재 본인 재판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아니, 장시호 석방은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속 기간이 6개월 만료가 거의 다 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특검이 다른 혐의를 갖고선 다시 한번 이제 영장을 청구해 갖고선 좀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건데, 장시호 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검의 수사 도우미로 불렸잖아요. 그 특검이 우리 보물이라고 했어요.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예. 갑자기 기억나는 게 손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의왕대학원에서 특검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끔 시 우승이 나기도 합니다라고 의왕대학원은 구치소잖아요. 윤석열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한테 편지를 보내고 예.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지 않았습니까? 특검보 부장검사에게 오빠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조사받으면서 아이스크림 주니까 이거 조금 남겼다가 나중에 먹을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이 뇌물죄의 한 가운데 중심에 있는 예.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동기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주요 혐의들이 있는 건데. 인마이 폭행 많이 했어요. 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 때문에 죄를 묻지 장시호 않겠다. 씨는 뭐 더 이상 우리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예.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시호 씨는 특검의 수사를 협조한 덕분에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면책권을 특검으로부터 받게 됐군요.